오늘은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펼쳐보고 싶은 법무검찰 정책을 국민들 앞에 직접 밝히고자 합니다. 이건 제가 내정시에 약속드렸던 것이기도 합니다. 국민들의 일상의 안전과 행복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가족, 우리 이웃이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하루하루를 마음 놓고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저의 다짐입니다. 첫 번째는 제가 민정수석이었던 2017년 12월에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아동 성범죄자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켜내겠다고 약속드린 것입니다. 조두순을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당시 국민청원에서 조두순과 같은 아동 성범죄자의 출소를 반대하는 국민들이 61만 명에 달했습니다. 전자발찌가 재범률을 7분의 1 수준으로 낮추기는 하였지만 성범죄의 재범을 모두 막지는 못해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합니다. 저는 보호관찰관을 대폭 증원하여 아동 성범죄자가 출소한 경우 전담 보호관찰관을 지정하고 1대1로 밀착하여 지도 감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범률이 획기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두 번째는 정신질환으로 인한 범죄에 관한 것입니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은 일반인에 비해 범죄율이 낮지만 한 번 범죄를 저지른 정신질환자는 일반인보다 훨씬 높은 재범률을 보입니다. 정신질환으로 인한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처벌보다 치료가 중요합니다. 재범 위험성이 높은 고위험군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재판 중이거나 교도소 수용 중에 치료 명령을 청구하는 제도와 가석방 기간 중에 치료받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가석방시키는 법제도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정신질환자가 출소한 후에도 지역의 정신건강복지센터와 같이 정신질환 범죄자를 지속적으로 살펴 출소 후 재범을 저지르지 않도록 지금 저희가 의혹 제기한 이 보도에 대해서 그리고 어제 이 조 후보자의 딸의 장학금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 지금 조 후보자가 오늘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는 해명을 내놓을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했는데 여러분께서 지금 직접 들으셨던 것처럼 좀 생방송인데 이 제1저자 의혹과 관련돼서는 어떠한 해명을 하지 않고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되고 나서 해야 할 정책에 대해서 지금 계속 장시간 동안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 국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조 후보자의 해명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저희가 조 후보자에게 생방송 중에 발언권을 열어둔 것인데 이에 대한 해명이 나오지 않고 오히려 법무부 장관 내정 이후에 임명 이후에 할 정책에 대한 발표만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 조 후보자의 그 정책 발표는 여기까지만 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화 대변인. 당황스럽네요.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얼마나 이렇게 두꺼우면 저렇게 할 수 있나 싶은 생각도 들고, 뻔뻔하다고 표현하기는 좀 너무 과한 것 같고, 좀 당황스러워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국민들이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좀 해소를 좀 해주고, 내가 어떤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법무부 장관의 자격이 충분히 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후보자가 지금 와서 느닷없이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장시간 설명하고 있는 거는 아이고 지져라 뭐 그래도 나는 간다라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너무 뭐라고 말을 못하겠어요. 답답하네요. 박용진 의원님이 조금 전에 오늘 출근길에 분명히 조 후보자가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해명을 내놔야 한다. 라고 요청을 했는데 저는 지금 조국 후보자가 출근길에 아예 준비를 해왔잖아요. 그래서 그 서류 파일에서 꺼내가지고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생각들을 정리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건 조국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조국 후보자가 자기 생각을 밝히고 그리고 제가 또 정책적으로 어떤 사법 질서를 구축해 나갈 건지를 이야기하는 건 매우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이제 기자들의 시간이 곧 올 거예요. 그렇죠? 적선동 저 후보자 사무실이 있는 저 사무실 앞에 기자들이 있습니다. 그 기자들이 어떻게 질문을 하느냐가 있고요. 그 기자들의 시간에 기자들의 질문이 당연히 오늘 제기되어 있는 문제들이 질문이 될 거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조국 후보자가 어떻게 준비된 대답들을 할 것인지를 우리가 이제 지켜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잠시 후 저희 기자들의 시간이 됐을 때
다시 한번 생방송으로 연결하겠습니다. 과연 저희 기자들의 질문,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대목, 돌직구쇼 시청자분들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이 의혹과 관련된 조 후보자의 해명이 과연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해명이 나올지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생방송으로 적선동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지금 기자들의 질문이 시작됐다는군요. 내정시에 말씀드린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지금 가족들에 대해서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입장 표명은 전혀 하시지 않을 생각이신가요? 그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지적과 비판 겸허히 수용합니다. 상세한 경위, 배경 등 실질적 진실은 국회 청문회에서 성실히 답하겠습니다. 공동화원 52억 원 채무 같은 경우는 뭐 중요 사항인데 전혀 보고를 못 받으셨던 건가요?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이미 저희 대변인 통해서 말씀드린 바 있는 것 같고요. 상세한 내용은 국회 청문회에 답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정책의 안전으로 정하신 이유가 있나요? 보통 시민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전을 가장 먼저 잡았습니다. 네. 쇼핑 처벌법 외에 다른 내용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혹시 선언적으로 지금 기자들의 질문이 있었어요. 오늘 보도된 저희들이 지금 보도하고 있는 이 가족과 관련된 특히 딸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할 의지가 있느냐, 답변할 의지가 있느냐라고 물었는데 김관삼 변호사님 지금은 전혀 얘기 안 하겠다. 청문회에서 얘기하겠다. 지금 저는 이제 처음에 조국 후보자가 이제 법무부 장관으로 이제 후보자로 이제 지명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뭐 저 청문회 과정은 그냥 의례적인 절차일 거라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제 그 이유 중에 뭐냐면 일단 조국 교수가 강남 좌파로 일단 뭐 많은 이미지가 각인돼 있고 사실 이제 강남에서 어느 부유한 어떤 층에 있으면서 이제 좌파적인 그런 이념을 갖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 더군다나 교수면 뭐 살아난 어떤 과정 자체가 뭐 흠결이 거의 없을 거고 물론 그 과정에서 일부라도 있을 수 있지만 그건 별것이 아니다 생각했는데 의외로 굉장히 많은 정말 의혹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서 저도 사실은 좀 깜짝 놀랐고 아니 지금이면 사실은 답변을 해야 할 상황인데 네. 청문회 날에 답변하겠다. 그러면 혹시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청문회 날 하루만 잘 견디고 넘기면 어차피 대통령이 임명할 것이다. 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비춰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조국 후보자 입장에서 이제 여기서 더 물러날 수 없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본인에게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서는 약간 시간을 끌면서 청문회 때 다 얘기하겠다 하는 이유는 일단 여기서 의혹이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의혹이 나오고 있을 거고 또 언론을 통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잘못에서 얘기를 하게 되면 나중에 자기의 진술에 신빙성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의혹이 전체적으로 나온 다음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대응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걸 보고 근데 오늘 인터뷰한 내용 중에는 지금 장관이 된다면 이제 정책적인 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제까지 어떤 일관성이 있다고 한다면 정책에 관한 것도 사실은 청문회 때 얘기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그러면 의혹에 관한 것은 다 청문회 때 얘기한다고 하고 자기가 장관이 된 이후에 이것은 장관이 되는 걸 전제로 하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결국 나는 청문회를 통과할 것이고 그 이후에 정책이 더 중요하다. 그런 이미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저번에 좀 약간 일관성이 좀 없지 않나 싶습니다. 하지만 이제 조국 후보자 입장에서는 전략적으로 또 본인이 일단 법무장관이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의혹적인 것에 대해서는 미루면서 아마 청문회 때는 사실 하루 일정이 굉장히 짧잖아요. 그래서 그날 일괄적으로 자기가 해명하려고 하는 것을 보입니다.